1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 작품이요. 이여도라고 하는 작품이죠, 여러분. 그쵸? 현대소설이에요. 현대소설로 이여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정말 조그만 부분만 나온 거고요. 이여도 이 자체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이상세계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꿈과 희망의 세계, 이상세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여도를 찾아서 바다로 나간 거예요.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여도 찾아가지고 바다로 나갔는데 세 명이 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내용은 요것만 얘기 드리면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상훈이가 있죠. 상훈이가 있네요. 상훈이. 그리고 또 뒤쪽에 본다고 한다면 순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지금. 그죠? 그래서 뭐를 갖다가 그물을 갖다가 막 뜯어내야지, 잘라내야지,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배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주한테 빌렸어요. 그리고 그물도 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희망 저기 뒤에 있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이 배가 중요한 것은 이 그물이 중요한 것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목숨에 지금 달려있는데 불구하고서 미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물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걸 끊어내려고 하는 상훈이하고 순복이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요. 나는 그걸 쳐다보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뭘 느꼈다? 여기서 보니까 뭐랬어요? 살아야 한다는 거 절박한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이상한 감동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상한 감동을 느꼈다 이랬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맞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그래서 뭐야? 3번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요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여도는 요것만으로 끝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등장인물 주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쓰기 편하게 위쪽에다 제가 올려가지고 조금 써놨습니다. 등장인물 중심적인 등장인물 3명입니다. 나,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제가 길자 썼고요. 상훈이, 순복이, 가로 열고 아들 길남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라는 사람과 상욱이하고 그다음에 순복이는 친구예요. 순복이 남자예요.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순복인데 여자인데 여자친구인데 아니에요. 여기 순복이 남자예요. 셋 다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이여도라 어렸을 때부터 들어 이여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상세계래요. 거기 가면은 정말 희망이 있고 정말 꿈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서 배를 타고 아버지 배를 갖다가 타고서는 나갔어요. 이여도 찾으러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잘못돼서 표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표류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여기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살아나요. 지나가던 배에 구조돼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곳에서 돌아와가지고도 계속 이여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의 곳,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곳, 그쵸? 미래에 대한 거 뭐 정말 이상세계가 있을 거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여도를 한 번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는 그 꿈과 뭔가 있을 거야. 나한테 희망이 있을 거야. 근데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하기보다는 그냥 사는 거죠. 그죠?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이쁜 여자랑 꼭 결혼해야지 뭐 이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왕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뭘 기다려요? 그냥 됐어. 뭐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막 자기의 꿈과 이상의 세계를 막 갖고 있다가 만족하는 사람,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 결혼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길자라는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길자가 나왔을 때 조금 아시라고 다른 인물들을 안 쓸까 하다가 쓴 겁니다. 길자라는 부인과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각각 잘 살고 있었어요. 각각 결혼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집니다. 현실에 만족하면 살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군대로 끌려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상훈이가 전사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집안 식구도 다 뿔뿔이 흩어져요. 나도 길자랑 헤어지게 되고요. 순복이도 아내랑 헤어지게 됩니다. 막 그래서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하고 순복이는 다행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갔을 때 순복이랑 둘이서 막 아내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순복이도 막 미친 듯이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냥 혼자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어도로 찾아 바다로 한번 나가보자. 이호도로 찾자라는 건 빼고 그냥 바다로 나가자.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호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꿈이고 막 희망이고 근데 지금의 꿈은 뭐예요? 아내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내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나랑 같이 바다로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순복이가 뭐 하느냐? 자살해요. 죽어요. 죽게 됩니다. 자살합니다. 순복이를 말리지 못했고 순복이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에 나는 뭐를 갖고 있냐면은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누가 아내가 돌아옵니다. 나의 아내가 돌아와요. 나의 아내가. 그래서 나는 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순복이를 잡고 그랬으면은 순복이 아내도 돌아오고 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순복이 아들도 돌아와 길라미도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길라미는 이제 듣게 되는 거야. 아 저기 누구를 듣게 되는 거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네 서로 형제 뭐야 가족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길라미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가자 그래요. 바다로 갑시다. 왜요? 이여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기 중간에서 어찌되었던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이어도라는 것은 그냥 현실 속에서 잊지 못하는 꿈의 세계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계속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꿈이 계속 현실 안에서는 뭐예요? 절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좌절하게 되죠. 그래도 또 그 상황에서 또 꿈꾸고 또 좌절하고 또 꿈꾸고 또 좌절하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인간은 거기서 좌절하고 또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다시 꿈꾸고 하는 세상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어도가 쓰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속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지만 반복되는 삶의 모습들 그렇지만 또다시 꿈을 꾸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어도가 그렇게 많이 되게 지금 뭐 그게 뭐죠? 수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서 꿈꾸고 그거에 대한 좌절하고 하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끝났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훈민정음이요. 훈민정음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는 100%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나 이런 데서도 잘 나와요. 국가직도 하나 정도는 꼭 나오고 있고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이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첫 번째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초성 17자의 음가가 설명되어 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역은 뭐 윗입 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미음은 입술 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초성 17자 맞죠? 그쵸? 초성 17자 맞죠? 여기 한번 볼까요? 예요. 이게 초성 17자잖아요, 여러분. 맞죠? 초성 17자가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냐? 기본자 몇 개? 5개. 어떻게 외워요? 가나 마사아. 가나마사 가나마사 꼭 기억하셔야죠. 그죠? 그다음 여기에 이것도 같이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아설 순치후 아설 순치후 어금니 아자 어금니 쪽에서 발음돼요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설음 혀 끝에서 발음돼요. 그래서 설음 그다음에 순음 입술순 해가지고 순음 입술에서 발음돼요. 그쵸? 그 다음에 치음이라고 하는 거 이치자 그쵸? 치아 사이에서 발음돼요. 이소리 시오자 그 다음에 목구멍 후라고 그래가지고 후임 아니고 후음 오타요. 후임 아니고 후음 후음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구멍 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나마사 만들고 그 다음에 가획하죠. 획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좀 더 거센 소리들이 난다. 세게 소리 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체자는 어쩌다 보니 더 만들어졌더라. 더 이런 식으로 더 한바탕 가가지고 활장사 가서 이체자 다른 이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가서 17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다시요. 기본자 5자를 파생시켜가지고 기본자 5자를 가획하고 이체해가지고 기본 글자 17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17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 당시엔 쌍기역 안 썼어요? 썼어요. 썼어요.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음 다른 것도요. 그럼요. 썼어요. 그죠? 썼어요. 이렇게 자음을 옆에다 이렇게 옆에다 병치시키는 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병서요. 얘네들은 자음 하나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얘네는 그 당시에 자음을 2개를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전에서는요. 중세에서는 이 기역 옆에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병서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음 다른 것도 이렇게 병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글자들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기본은 이거라는 거죠. 기본에다 이런 것도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각자병서 맞죠? 각자병서. 아래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합용병서. 그렇죠. 합용병서. 어쨌든 병서한다라는 게 있죠, 여러분. 맞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쵸? 나란히 쓰기. 뭐예요? 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 연서하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자음은 이렇게 한다고요. 자음을 기본적으로 가나마사를 만들고 가획하고 이체해서 기본 글자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하나하나의 자음을 이런 식으로 병서에서 옆에다 2개 붙여서 쓰기도 하고 아래 위로 연서해서 쓰기도 하다. 맞죠? 요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여기서 예 이체자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요. 얘가 예디응자입니다. 예디응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디응 욕이 없어요. 목구멍 후자 아닙니다. 여기요. 어금니 소리 아음 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음 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어금니야. 아음. 으흐, 우리가 그 이쪽으로 흐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네들 뒤에서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4회인가 우리가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13번이요. 다음 중 필자의 견해로 요거 다 더해야죠. 그래서 갑자기 넘기다 생각났어요. 17글자 썼고요. 그 다음에 기본 글자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 글자는 상형이죠. 어금니 소리를 통해 가지고 기역, 나, 마, 사, 아 상형한 걸 가획하고 이체하잖아요. 상행의 기본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 마사예요. 마사아. 그러면 이거 같이 들어 이거 없어야죠. 이거. 그렇죠? 시옷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가나 마사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기본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획하고 병서하고 연서하고 아까 말했죠? 합용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죠? 얘네들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가획, 병서, 연서는 이것들은 자음 쪽에서고요. 그쵸? 그다음에 합용이라는 건 합친다는 소리예요. 얘 어떻게 합치는 거냐? 초출자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게 뭔데요? 얘네 천지인 얘네들을 만들 때 얘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상형한 거죠. 우주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의 모습을 상형했고 이건 땅의 모습을 상형했고 그다음에 저거 이렇게 한 거는 사람의 모습을 상형한 거죠. 일단 모음도 상형에 들어갑니다. 그쵸? 상형하고 뭐 했어요? 초출자 만들고 제출자 만들었잖아요. 그쵸? 초출, 제출이라는 거 뭐예요? 아래 하자 한 번 붙는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아, 오, 우, 초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야, 여, 요, 유. 얘는 제출. 이렇게 나오거든요. 초출끼리 뭐 하는 거? 초출끼리 합용하는 거. 요런 거 와. 요런 거 워.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 제출끼리 합용하는 거. 옛날에 이걸 있었다고 이런 것들.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용. 아시겠죠? 뭔지 아셨죠? 그쵸? 그래서 요거 앞에 것들은 뭐예요? 자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깨끗하게 좀. 요거까지는 자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고요. 여기 합용한다. 요런 것들은 우리가 모음 쪽에서 합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뭐 병서, 연서, 합용은 다 말씀드린 거니까 됐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답은 3번 됩니다. 다음이요. 13번.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거는 뭐 읽으실 수 있으면은 나머지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 3번이죠. 인간이 사용하는 동작 언어는 대부분 선천적인 유전적인 것이다. 바로 위에 있는데요. 맨 끝에.
그쵸? 인간이 사용하는 동작 언어에는 본능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습득한 것도 많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게 아니죠. 그쵸?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많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린 부분이죠. 답 3번 됩니다. 나머지는 비교해서 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14번이요.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띄어쓰기 문제예요. 띄어쓰기요. 여기 1, 2, 3, 4번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정도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요. 그죠? 1번 볼게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간이라고 하는 게 사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얘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존 명사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의존 명사니까 뭐 해줘야 돼요? 띄어쓰기 해줘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계층 간에라고 하는 거죠. 계급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세대 간에라고 하는 걸로 당연히 띄어쓰기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띄어쓰기 하는 게 맞아요. 띄어쓰고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붙여쓰기 했는데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요? 예외죠. 한 단어 된 애들. 한 단어 된 애들. 그쵸? 그래서 부부간 얘는 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부부간 맞죠? 부부간 이렇게 한 단어 된 애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죠? 부부간, 부자간, 부녀간, 모자간, 모녀간. 그리고 이제 형제들끼리 형제간, 형제란다. 형제간, 남매간, 그쵸? 이런 것들, 그쵸? 자매간, 이런 거, 동기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요? 고부간, 그렇죠? 얼마나 유명해요. 고부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한 단어가 된 단어들 때문에 얘는 붙입니다. 다음에 2번이요. 2번이요. 어쩜 그렇게 노래를 못할 수가 있니? 라고 그랬죠. 어쩜 그렇게 노래를 못하다. 이건 뭐예요? 음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쵸? 이거 못하다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못하다.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것과 못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쓰기 한 거죠. 요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다 그 다음에 안 하다 붙여쓰기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되다요. 못 되다 안 되다. 맞죠? 그래서 네 가지 다 제가 심화반에서 수업했던 것들이에요. 오늘 지금 요것만 말씀드릴 거지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요. 여기 있는 거 안 하다 안 여기 뭐야 예 하다 쪽에 안 또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못이라고 하는 게 되다. 그 다음에 못하다.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여기도 안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같이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여기 되다. 여기. 못되다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다와 되다 쪽에서는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기 띄어쓰기랍니다. 여기 위에 거 이렇게 지금 띄어쓰기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not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한다. can의 의미가 반대라고요. can의 의미가 반대라고. 난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 못한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못하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노래를 못하다요.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can을 할 수가 없다. 맞죠? 근데 여기서는 잘 쓰는 것 같아요. 못하다 여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갔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약간 뜻이 바뀌어요. 뭐예요?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능력 부족 요런 쪽으로 조금 뜻이 바뀌다든가 아니면은 잘하다 못하다의 잘하다의 반이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쩜 그렇게 노래를 못하니? 음치잖아요, 음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아래쪽으로 가야죠.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띄어쓰기 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진짜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되다, 경찰이 되다, 공무원이 되다, 뭐 장관이 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관이 나는 요번에 장관이 못 되다 이런 식으로 되지 못했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되지 못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었어요. 그때 막 정리해 드리면서 그래서 뭐예요? 잠시 뜻이 조금 바뀌면 된다. 뭐 가장 주뭐 이런 것들 할까요? 적어도라고 하는 걸로 갔죠. 그렇죠? 못 되어도 10명은 합격할 것 같아. 이런 뜻으로
그죠? 조금 뜻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10명은 합격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못, 여기 이 부분이 못 돼도 10명은 합격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뜻이 약간 바뀌면은 붙여쓰기. 아예 되다와 하다의 반대만이라고 한다면은 띄어쓰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붙여쓰기 합니다. 요거 아래 거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떨어질 망정. 중요하죠? 니을, 망, 정. 보이시죠? 얘는 뭐예요? 하나의 어미. 뛸 이유가 없어요. 그죠? 뛸 의미가 없어요. 망정 뭐 이런 게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니을 망정 자체가 여기 나왔네요. 니을 망정 자체가 하나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업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뻔하죠? 이 시자가 띄는 거냐 안 띄는 거냐 이거죠? 그럼 막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명사 집어넣어 보시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거 다른 명사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업무 때 참고해야 되는 자료가 너무 많다. 때죠. 업무 시간 참고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시간이라는 거, 때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명사 자리죠. 그러면 얘는 명사예요, 여러분. 의존 명사겠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띄어쓰기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 백안시, 백안시, 등안시 거의 얘네만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시자 같은 거는 붙입니다. 그렇죠? 백안시, 등안시, 백안시, 업신여김, 등안시, 소홀여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백안시, 등안시 얘는 붙이고 나머지는 시자들이 업무 때에는 아니면 외출 때에는 이런 것들의 뜻이 많기 때문에 거의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답 1번, 15번.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제가 중간에 살짝 넣어놓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은 이게 살짝 넣어놨습니다. 해석하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그 답안지에도 보면 해설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써놓은 거니까 위에서부터 볼게요. 근데 이 부분 해석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면앙정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제목이죠? 면왕정가요.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면왕정가. 자연 친화예요.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 친화적 삶이에요. 자연 친화적 삶. 면왕정가 나오면 다 자연 친화적 삶을 얘기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여기 앞부분의 부분이어서 그런데 불구하고선 여기서 앞에서 쭉 가면서 뭐냐면 내가 속세를 다 등지고 들어가서 자연 속에 살아서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본론 부분들, 본사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 봄에는 이래서 좋아, 여름에는 이래서 좋아, 가을은 이래서 좋고, 겨울은 이래서 좋아.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면왕정가는 뭐가 나오겠어요? 계절이 나오겠죠. 그쵸? 본사 부분에 계절의 변화가 각각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랬대.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쓸까요? 이 가사 작품이에요. 가사요. 그러니까 언제적? 조선시대 거죠. 그러면 자사 작품 중에서 우리가 배운 작품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 삶. 뭐 있었어요? 상춘곡 있었잖아요. 봄에 얼마나 좋은지. 그쵸? 부기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리니. 그쵸?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그쵸? 내가 뭐 청풍 명월 외에 다른 벗이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상춘곡은요.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뭐밖에 안 나와요? 봄의 아름다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상춘곡이라는 거는. 비교해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여기 상춘곡은 자연 친화 삶은 똑같다고요. 그쵸? 상춘곡이라는 작품은 자연 친화적 삶은 똑같은데 상춘곡은 봄의 아름다움밖에 안 나와요. 계절의 변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춘곡 역시 가사예요. 상춘곡 역시 가사예요. 그러니까 얘만 중간에 있는 얘만 봄의 아름다움, 계절의 변화가 나왔다. 봄의 아름다움만 나왔다. 요것만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이 되겠죠. 그쵸? 요것만 상춘곡과 면왕정가의 다른 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여기 자연 친화적인 거 가사라는 거 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봐놓으실 수 있으면 돼요. 요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면왕정가라고 나오면 자연 좋다는 거구나. 자연이 좋다고 그럼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웬만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웬만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자연 친화 이거 몰라도 여러분 위에 보세요. 화자는 속세를 떨었지만 선정에 대한 생각으로 바쁜 생활을 했다. 선정, 착한 정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정이라는 것은 착한 정치하려고 하고 있어. 착한 정치하려고. 아니요.
제가 자연 친화적 삶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마음 버렸고 무욕의 삶이죠. 그렇죠? 욕심 버리고 난 자연 속에 있어서 좋아. 이렇게 할 거니까 1번을 될 확률이 높지 않겠죠, 여러분. 2번은 해석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3번도 해석해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4번. 화자가 과거에 벼슬살이를 한 관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건 관리, 그다음에 무슨 정치 이런 것들이 진짜 나오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1번 같은 것들은 뭐 할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주제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인간이라는 건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속세를 떠나왔어요. 근데 불구하고 내 몸이 겨를이 없어요. 한가할 겨를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이하려고 하고 라고 했어요. 지금 얘 한가할 겨울이 없는데 왜 한가하지? 뭐 바빠요. 이것도 봐야 되고요. 저것도 들어야 되고요. 바람도 쐬려야 되고요. 달도 맞이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바빠요. 노는 애죠. 그쵸? 놀고 먹는 애예요. 어쨌든 바빠요. 그 다음에 밤이요. 밤은 언제 죽고 밤이요. 밤. 내가 먹을 밤도 고개는 언제 낳고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언제 할 것인가. 다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2는 살인문이에요. 살인문 문이요. 문 앞은 누가 닫으며 문을 누가 닫으며 지은 꽃은 누가 쓸겠는가. 지은 꽃을 누가 쓸겠는가. 그다음에 문도 닫고 그다음에 꽃도 쓰러 가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바쁘다는 얘기예요. 요거가 여기서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항상 해석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요 부분 나온 거예요. 요 부분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아침이 바쁘다요. 나쁘다가 아니라 바쁘다의 뜻이에요, 이게. 아침이 바쁜데. 그쵸? 여기다 써볼까요? 아침이 바쁜데 아침에도 바쁘다고요. 뭐 하는 것들 바람 쏘고 막 이러고 바람 쐬고 고기 잡고 이러느라고 되게 바쁘다고요. 근데 핵심 단어요. 나조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상춘곡에서도 말했어요. 나조해. 뭐예요? 낮에는 아니에요. 밤에는 저녁에는의 뜻이에요. 아주 잘 나와요. 그쵸? 낮에는 이러면 대강 맞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저녁에는 저녁이라고 해서 싫겠는가 씨를 쏘냐 싫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침이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게 아침이 바빠서 다 못했는데 못한 것들을 저녁에 하는 게 싫겠는가? 좋다라는 뜻이죠. 그죠? 아침에 바빠가지고 다 못했어요. 앞에 저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했어요. 밤이 된다 그래서 싫겠는가? 밤이 깜깜했었으니까 나 안 할래.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너무 즐거워서 다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싫겠는가? 그다음에 오늘이 부족하거든 내일이라고 넉넉하겠는가? 유효하겠는가? 넉넉하겠는가? 넉넉하지 않다고요. 오늘도 다 못했는데 내일도 넉넉하지 않겠고 매일매일 바쁘다는 소리입니다. 이 산도 앉아보고 저 산도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이 라고 그랬어요. 좀 약간 번잡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정신없다는 거죠. 너무 번잡스럽다, 혼란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요. 번잡스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버릴 일이 아주 없다요. 번잡스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은 버릴 게 전혀 없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도 버릴 것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버릴 것이 아주 없다요. 전혀 없구나. 버릴 것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쉴 사이가 없는데 근데 길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나도 지금 내가 쉴 사이 없이 막 즐기느라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남들한테 길을 전할 시간조차는 없다고요. 길 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죠? 뒤에 해서 그대로입니다.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간다.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무디어간다.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팡이가 무디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청려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해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요. 화자는 쉴 사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오는 길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아까 해석해드린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아침 풍경보다 저녁 풍경이 더 만족한다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침이 바빴는데 저녁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일하는 게 싫겠는가 이런 거지 더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고. 아침에도 자연 즐기는 게 좋고 저녁에도 자연 즐기는 게 좋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벼슬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없어요. 청려장 이런 거요.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4번 알 수 없습니다. 답 3번. 다음 16번입니다.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현된 것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나느냐, 발단 이렇게 쓰고요. 전개 없으니까 위에다 제가 써놨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그쵸? 여기가 어떻게 써요? 절정, 전개 여기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절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말 나왔죠. 그쵸? 중간 거 요거 빠진 거 제가 조금 써놨으니까 여러분 다 보시라는 얘기들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위에 지금 전기가 빠졌으니까 전기까지 쓰셔가지고요. 얘네 외워주세요. 한번 요렇게 나올 확률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단, 필발, 시작하다의 뜻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쵸? 필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발단. 그다음에 전개요. 이건 뭐예요? 펼전자에다가 10개자잖아요. 펼치고 열다라는 소리예요. 펼정 그 다음에 10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펼치고 연기되는 거. 이 이야기를 펼치고 여는 거죠. 필발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나 펼치고 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거 위기 위태로울 위라고 하는 거죠. 이거 위태로울 위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래서 요거 위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정 이 정자요. 그쵸? 요게 오래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정수리 정자예요. 이거 정수리예요. 꼭대기 꼭대기 머리 꼭대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절정 가고요. 그 다음에 결말 이거 끝말자죠. 끝말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쵸? 요것들 같은 경우 잘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요거 무슨 글자예요? 아침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뭐 글자예요? 결단할 결자죠. 결단할 결. 그쵸?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 좀 했던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얘네들 잘 봐놓으셔가지고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의 답 1번. 17번입니다. 풍자소설은 현실의 부정적 현실이나 모순 등을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드러낸다. 풍자소설은 비판이에요. 풍자는 비판이 좀 있어요. 풍자는 좀 약간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요. 풍자라는 것은 웃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좀 비판의식,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17번 뭐 나온 거예요? 지금 얘가 껍빛단리죠. 껍빛단리라고 하는 것을 별표 쳐놓으시,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 작품도 확률 있어요. 이 작품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껍빛단리 이런 것들 봐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껍빛단리 이인국 박사랑 관련된 이야기가 이쪽에 나오는 겁니다. 이인국 박사예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인국 박사라는데 이분이 여기서 풍자의 대상입니다. 풍자의 대상. 풍자의 대상인데 이 풍자 대상으로 정말 잘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껍빛단리라고 그랬습니다. 리이 껍빛단 캡틴 짱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뭐예요? 뭐죠? 맨 꼭대기 있는 사람. 정말 너는 정말 훌륭해. 너는 정말 짱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속어 쪽으로 좀 얘기하면 이런 뜻으로 이게 껍빛단리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풍자 대상인데 왜 이분이 풍자 대상이느냐? 바로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 기회주의적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최고 대명사요. 최고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주의자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에 최고는 이인국 박사예요. 이인국 박사. 그래서 요 전체를 제가 살짝 설명드리면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차려서 있는데 불구하고 누구 한 명이 왔죠? 근데 거기서 지금 봤더니 어때요? 얘가 위중하죠? 근데 안 받아요. 왜요? 일단 경제적으로 돈도 없는 것 같아. 두 번째, 내가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 신민, 일본의 백성으로서 맞죠? 일본의 백성으로서 일본 사람들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냈죠? 근데 죽었죠. 그래가 나중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래도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기회주의적인 게 되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이기적인 것도 되죠, 여러분. 근데 이거 전체 내용에서는 기회주의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왜냐?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인국 박사는요 일제시대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창시개명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본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요. 일본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고쳐주고요. 다음에 일본 말만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막 표창장도 받고요. 최고의 한국 식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은 아무나 받지 않아요. 일본 정도의 인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권력계층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받아요. 근데 어떤 애가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춘석 이런 애가 온 거예요. 지금 그죠? 받을 만한 애가 아니야. 근데 위중하잖아요. 밖에 내보내면 그대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 다 친단 말이죠. 그죠?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이 사람한테 이인국 박사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됐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느 쪽에? 북쪽이었어요. 북쪽. 그러다 보니까 더 그거에 대해서 일제에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쪽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기회를 막 엿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이 있는데 소련군 중에 한 명이 좀 이렇게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혹이 난 거예요. 혹이 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뭐야? 저거를 내가 고쳐줘야지, 수술해줘야지 말해요. 그리고 그 소련군에 요거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피기 시작해요.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도소 나와서 열심히 소련 말을 배워요. 왜냐면은 그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막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명성도 얻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친일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걸 지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6.25 전쟁이 터져요. 6.25 전쟁이 터져요. 얘는 그 전에 아들도 어디로 보내면은 소련으로 유학 보내요. 아들도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들 이렇게 유학 소련에서 유학해가지고 들어와야지 좀 어느 정도 대우 받으니까. 근데 6.25 전쟁이 터졌네요. 그랬을 때 생각해봤더니 이쪽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가 별로 자기한테는 안 맞아. 그래서 자본주의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남한은 월남입니다.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좀 걸리는 애가 있긴 해요. 누구요? 아들이요. 아들 걸리죠. 소련에 있죠. 그런데 그래도 뭐 자기 혼자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고 놔두고 옵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부인과 자기 딸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좀 고생을 하긴 하지만 차를 잡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물 만났죠. 그죠? 그래서 병원을 차리고 또다시 뭐 하는 거야? 열심히 또 공부해요. 뭐를요? 이번에는 영어를 공부해요. 이분도 근데 대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다. 그래 대단해요. 막 영어를 공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미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받아가지고 또 막 확장을 해요. 막 작장을 합니다. 그리고 딸을 또 어디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딸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의 기집애가 거기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남자. 처음엔 좀 반대했지만 그래도 좀 그래 뭐 자기 삶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뭐라냐면은 그러면은 나도 한번 미국을 한번 건너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경제적인 기반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뭐 유학하고 왔다는 사람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보면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해가지고 도자기 하나를 구해요. 그래서 국보급 도자기를 구해요. 뭐 보물, 몇 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때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막 정리가 나지 않대죠. 그래서 그걸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군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막 원더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흐뭇해하면서 나옵니다. 곧 초청장이 오겠지. 그리고 나도 미국에 가가지고 뭔가를 좀 배워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나도 한 세상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흐뭇해하면서 이야기 끝나요. 최고죠. 기회주의적 인물 최고예요. 역사의식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죠? 근데 요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인국 박사 쪽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뭐를 했어요? 언어를 배웠죠. 그쵸? 언어와 이거는 중요합니다. 언어와 사회적 문화, 사회와의 밀접한 관련성, 밀접한 관계, 그쵸? 이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사회와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죠? 몇 년 영어 공부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그다음에 막 대학교 와 계속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나는 것은 단어들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죠? 외국 사람 딱 앞에 있는 순간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띄엄띄엄 이어가지고 가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내가 뭘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계속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생활 영어 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서는 저는 생존 영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하는 언어들 how much 거의 이런 거 그다음에 알아들은 거 막 이런 거 어디서 왔어요? 그뭐 어디 막 이런 거의 그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입니다. 쫙 연결시켜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요거죠. 모범적인 황국 시민이라고 했는데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다. 아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국 시민이라는 거는 친일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8번 가겠습니다. 춘향전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수업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할게요. 맨 마지막 이몽룡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몽룡이 이제 본관 사또를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춘향이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처녀 춘향이 누구니? 라고 했더니 춘향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하는 게 아니죠. 모르는 체 하기 위한 거죠. 답 1번이죠. 그쵸? 답 1번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뭐예요? 수절이 정절인데 라고 그랬습니다. 얘 뭐예요? 동음 반복을 통한 언어 유희. 수절이라는 것과 정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의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동의어를 통해서 말장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왜 이게 말장난이야? 그러면은 무슨 영어를 외우기 위해서 무슨 단어장 만들죠. 그러면 영어 뭐지 단어장인지 낱말장인지 만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만드는 거예요. 단어장이 낱말장이라 내가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하였소이다. 뭐 이런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말장난을 해가지고 조금 재밌게 표현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수절이 정절이라 언어 유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춘향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사또여서 그랬니? 남행어사인데 내 수청도 거절할래? 마지막으로 떠보죠. 마지막으로 한번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춘향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려오는 것들마다 진짜 명관들이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려오는 것들마다 아주 이름난 것들 훌륭한 것들이 내려오는구나. 무슨 법? 반어법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꼭 표시해 주시고 알아두세요.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인 명관들이 내려오는구나. 수의사또 들으세요. 암행어사 들으세요. 층암, 절벽, 높은 나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춘향이의 지조, 절개 이런 거 얘기하죠. 바람 분다고 무너지겠으며 이 바람이라는 게 시령, 고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청송, 녹죽, 푸른, 남기 이게 바로 뭘 갖다 얘기해요? 춘향의 지주절개. 그 다음에 눈이 온다고 변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 시령고난. 그렇죠?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저는 막 이런 거 보면은 좀 제가 성격이 이상한가 봐요. 맨 마지막에 되게 웃길 것 같잖아요. 야 네가 사또여가지고 좀 그랬냐? 나 암행어사인데 내 수청 들을래? 그랬을 때 순양이가 네 이러면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 막 그 당황하는 이몽룡의 모습 막 이런 거 저 혼자 상상하나요? 저는 상상해봐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내용 아니니까 그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사난군 좋구나. 남원음 내 추절 들어서 추절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얘 중이법. 그래서 첫 번째 가을 들었다. 두 번째 이게 누구예요? 변사또의 아마 그런 어떤 저기 뭐죠? 안 좋은 상황. 그쵸? 나쁜 정치하는 거, 탐관오리적인 모습들, 그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서 이화충풍이 날 살리는구나. 이화충풍이 날 살린대요. 이것도 중이법, 그쵸? 중이법. 첫 번째 봄이 들어서 날 살리는구나. 봄바람이 날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얘가 누구예요? 이몽룡이 날 살리는구나. 이렇게 돼요. 꿈이면은 깰까 염려가 되는도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얘네들 중이법 알아두세요. 중이법 잘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 춘향전에서 또 중요한 어떤 표현인데 여기서는 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 이런 것들도 또 봐놓으셔야 되죠. 그쵸? 편집자적 논평 같은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이요. 넘어가서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날 때 모두 옳은 것을 갖다 얘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가 봐요. 이게
그런데 얘가 이상하시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이거 어디서 처음 스타일이었냐면은 이 유형이 경찰 쪽에서 나왔었어요. 경찰 쪽에서 나왔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 배운 겁니다. 우리 배운 겁니다. 어떻게 배운 거냐? 요거요. 요거요. 맨 처음에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우리말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 봤더니 뭘 줬냐면은 좋은 위치의 특성을 플러스라고 하고 위치잖아요. 이게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위치 어떻게 한다고 했어? 좋은 위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좋은 방법. 방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방법 이랬죠. 그러면 요게 위치잖아요. 요 라인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세요. 좋은 위치 이렇게 써놨죠? 지금 여기 있는 거 좋은 위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위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좋은 방법 아래로 내리니까 이쪽이 방법 이렇게 갔죠? 그러면 위치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입술 소리 여기부터 들어가서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해요? 입술 소리가 순음이에요. 순음. 입술 순 아까랑 비슷하죠. 그쵸? 입술 순, 그 다음에 혀끝 소리요. 혀설자고요. 혀끝을 치조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혀끝하고 치아 뒤편하고 이렇게 붙는 그쵸? 치조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쵸? 요거 치 있잖아요, 이거 시오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세다라고 한다면은 경국의 그 다음에 열이다라고 한다면은 연국의 이렇게 가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목구멍 후음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후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우리가 만들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예요? 조개 그 다음에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바다 쪽에 바다 조개 오랜만에 하니까 안 돼요. 조개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만날 띄고 이 이렇게 만들었었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보였을 때 조개라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조개 얘인데 여러분 이거는 자음밖에 없죠. 그쵸? 자음 라인이잖아. 좋은 위치 이런 건 다 자음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모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있는 지읒과 여기 있는 기역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국의 양순음 이렇게 나왔죠. 얘가 경국의 그 다음에 양순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이다 라고 나오면서 경국의 을 갖다가 뭘로 줬어요? 플러스 양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줬단 말이죠. 지금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경국의 찾아보세요. 여기잖아요. 그럼 지읒이죠. 지읒 있잖아요. 지금 지읒 라인이니까. 그쵸? 그럼 얘는 플러스 맞네요. 얘는 플러스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이 남은 건데 지금 기억이 남았는데 기억을 봤더니 뭐예요? 기억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연국의 음이죠. 연국의 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양순음 아니죠. 순음이요. 저걸 양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양순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써준 것 뿐이라고요. 이거 이렇게 써도 맞는 거잖아요. 연국의 음은 플러스야 라고 해도 맞다고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교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잘요. 여기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찾을 때 기억은 영국의 음이니까 영국의 음을 써져 있으면 플러스고 영국의 음이 아닌 순음이나 설다름, 치조음, 그 다음에 경국의 음, 후음 써져 있으면 다 마이너스로 가시면 된다고요. 기억은 영국에만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내용 전개를 배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개에 우리가 배열하는 거 문제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첫 문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문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뭐예요? 첫음을 만약에 못 찾을 때는 중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은 얘부터 구경을 해야죠. 다다 가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 아니면 가다 이 얘기죠. 첫음이. 그러면 가를 봤더니 묵자는 이러이러한 상생이론을 선언하고 겸해라는 보편적 박애주의와 교리라는 상생이론을 선언하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살짝 읽고 그 다음에 다를 봤어요. 충추 전국시대는 하루도 전쟁이 끝이지 않은 시대였다. 공자와 묵자는 천추 전국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사회적 위기로 파악하다. 공자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묵자 나오고 지금 둘이 다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면 뭐가 더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다가 되겠죠. 여러분. 그쵸? 이 다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공자는 어떻고 묵자는 어떻고 그랬는데 거기는 묵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로 시작했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 특히 묵자는 이렇게 나왔죠. 공자 나온 거 무조건 나오면 공자는 이라고 앞에 나왔고 묵자는 뒤에 나왔으니까 공자가 나온 걸 막 찾아도 공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공자 빼고 그쵸? 그다음에 특히 묵자는 이라고 나오는 걸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다 다음에 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가는 이라고 그랬어요. 묵자는 사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천에 있어도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사상뿐만 아니라 실천이요? 얘는 사상과 실천에서 사상뿐만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상적인 내용이 어디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 사상적인 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위에 가와 나를 봤더니 보세요. 이론이 사상이잖아요. 이론이. 밖에 주의 이런 것들이 사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더 연결이 돼요. 앞에가 나와야 되고 또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뭐예요? 묵자는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을 구별한 차별적인 것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거 차별이 맨 마지막에 문장으로 나왔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연결시켜야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단원에 앞에 단락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같이 가겠네요. 그 다음에 다하고 라가 같이 가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껴져 있는 마 같은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찾으시면 되죠. 그쵸? 그랬을 때 다하고 라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가 같이 가는 거 2번밖에 없잖아요. 볼 것도 없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중간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시면 돼.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같이 가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제일 맞는 게 뭔지 이게 더 훨씬 쉽다는 얘기들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지금 저희 3회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셨다가 문제 4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세요.